생선알이 아닌 명란. 수컷의 생식기관, 정소는 흔하지만 유독 이 생선의 정소만은 곤이라는 이름을 따로 얻었습니다. 다른 생선에도 알과 정소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부위로 남을 뿐입니다. 오직 이 생선만이 부위를 넘어 음식으로 완전히 독립했고 각자의 이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생선은 부위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선은 죽는 순간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생선은 죽은 뒤에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명태입니다. 명태는 추위를 피하는 생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가운 곳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는 생선입니다. 겨울이 되면 깊은 바다로 숨는 대신 산란을 위해 얼음장 같은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듭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는 수온이 떨어지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합니다. 명태는 정반대입니다. 수온이 낮아질수록 무리는 더욱 거대해지고 이동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겨울 바다에서 명태는 한두 마리씩이 아니라 압도적인 때로 잡혔습니다. 알을 낳을 때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로 한꺼번에 집결합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달합니다. 이 느린 성장 속도가 오히려 치어의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명태에게 겨울은 위협이 아니라 번식에 최적화된 계절입니다. 그리고 명태는 차가운 물에서도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특수한 단백질을 체내에서 생성합니다. 바로 이 능력 덕분에 명태는 얼고 녹는 과정을 다른 어떤 생선보다 압도적으로 잘 견뎌냅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겨울을 전제로 설계된 몸입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도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명태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동해안 전역에서 잡히고 먹혀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명태는 이미 백성들의 겨울 식량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양반만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와 농민, 혹독한 겨울을 버텨야 했던 모든 이들의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에서는 명태를 말려 저장하는 방식이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겨울 내내 밥상에 오를 수 있었고 제사상에도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명태는 귀에서가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었기에 오래도록 살아남았습니다. 겨울 바다에서 명태는 한 번에 마을 전체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쏟아져 나왔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 문제였습니다. 며칠 안에 소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 대신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고 이 과정이 몇 달 동안 끝없이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생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살이 와르르 무너지고 악취가 먼저 치솟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일수록 이 붕괴는 더욱 빠릅니다. 아무리 끓이고 구워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선은 그 과정 한가운데서 식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명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었다 녹는 동안 악취 대신 깊은 맛이 먼저 피어올랐습니다. 살은 무너지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이때 단백질이 미세하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풀린 상태를 아미노산이라 부릅니다. 아미노산은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단단하던 단백질이 풀려 혀가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순수한 감칠맛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태는 과한 양념 없이도 국물이 깊고 진합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몸속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아미노산은 이미 잘게 분해된 형태이기에 인체가 소화 과정 없이 즉각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속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숙취 상태에서는 체내에 축적된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해야만 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가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황태국을 먹으면 인체가 이 재료를 즉각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먼저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곧바로 뒤따릅니다. 피로 회복 역시 동일한 원리입니다. 근육과 간이 재생될 때 필요한 재료를 인체가 이미 분해된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병을 앓고 난 뒤나 몸이 축 늘어질 때 명태국을 찾았습니다. 보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에 필요한 조건만 조용히 확실하게 채워주는 겨울 음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명태는 분명 있었습니다. 러시아나 알래스카처럼 연중 영하인 지역에서는 생선이 한 번 얼면 그 상태로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냉동 생선으로 보관할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애초에 얼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잡는 즉시 먹거나 바로 가공했습니다. 한국의 겨울만이 독특했습니다. 밤에는 영하, 낮에는 영상, 이 애매한 경계가 몇 달 동안 지속됩니다. 명태는 완전히 얼지도 완전히 녹지도 못한 채 그 불안정한 중간에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망가졌다고 버리지 않고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마다 새로운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생태, 동태, 북어, 황태, 코다리. 생태는 살아있는 명태입니다. 잡자마자 바로 먹는 상태. 동태는 얼린 명태입니다. 냉동 보관한 상태. 황태는 겨울 내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한 명태입니다. 가장 변화가 깊이 일어난 상태. 북어는 그냥 말린 명태입니다. 건조만 시킨 상태. 코다리는 반만 말린 명태입니다. 아직 촉촉함이 남아있는 상태. 그런데 왜 하필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명태라고 부를까요? 사람들이 이 생선을 생태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한꺼번에 잡혀서 즉시 얼리거나 말렸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은 어부들만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상태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명태가 이 생선의 기본 이름이 되었고 생태, 동태, 황태는 그 아래 상태를 구분하는 세부 이름이 된 겁니다. 이름이 많아진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함께 살았고 그만큼 끝까지 써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선을 감칠맛 나는 국으로 먹기에는 황태가 제격입니다. 황태국은 황태채 약 40g을 찬물에 10분 정도 불립니다. 물기는 꼭 짜서 준비합니다. 냄비에 참기름 반 큰술을 두르고 불린 황태를 중불에서 볶습니다. 비린 향이 완전히 사라지면 물 약 1리터를 부어줍니다. 무 한 컵 분량을 넣고 15분 정도 끓입니다. 다진 마늘 반 큰술과 국간장 한 큰술로 간을 맞춥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깊습니다. 코다리는 반건조 명태 2마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간장 3큰술, 물 4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냄비에 넣습니다. 중불에서 코다리를 넣고 천천히 졸여냅니다. 마지막에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반 큰술 정도 넣으면 살의 윤기가 감돌고 쫄깃함이 극대화됩니다. 명태는 불로 익힌 생선이 아닙니다. 겨울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고 겨울에 알을 낳고 겨울을 견디도록 진화한 생선이 시간과 계절을 통과하며 음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생선은 죽는 순간 이야기가 끝납니다. 명태는 바로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